안녕하세요. 토지쟁이 엄마의 조영식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가 없죠.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표는 볼 수도 없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께서 토지 투자를 하든 어떠한 투자를 하실 때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단기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수익을 바라본다면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제일 토지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건 새만금 전에 내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건물주가 되겠다라는 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토지 투자는 관심은 있지만 내가 너무 금액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집중하는 왜 도시지역이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주가 돼서 임대료만 제2의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참 편한 생활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의 형편으로 되는가요? 한번 점검해보면 안 되는 분이 더 많죠. 그렇다고 포기하고 월급으로 그냥저냥 살다 보면 그 삶으로 그냥 만족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게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자신을 위안 삼고 살 때도 있는 거죠. 건물주 되는 방법 있습니다. 토지쟁이 엄마가 그 설계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새만금인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새만금은 세종시처럼 국책 사업으로 특별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고고 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가격은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변하고 있는데 2023년 잼버리 대회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새만금 내부 도로 그리고 신항만도 약 8천억 원에 관련된 정부 재정으로 이번에 전환시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환해서 정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국책 사업인 거죠. 새만금 국제공항 이렇게 모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가 2023년 잼버리 구축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혜택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여기서도 좋은 거는 투자자한테 이 새만금에 투자할 경우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정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곳이 여기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개발 호재는 지금 전국에서 따지면 최고로 많은 부분이 쏟아지고 있고 정책 자금도 많은 금액이 지금 새만금에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새만금인데 당신은 이 부자 될 수 있는 운을 여러분이 거슬러 가겠냐는 거죠. 이 기회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고 나도 꼭 부자의 1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새만금 토지 투자에 대한 거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도시지역인가 실컷 설명을 그렇게 해줘도 사실은 토지 투자를 하실 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억 미만으로 하시는 길 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시지역이 안정적인 수익을 1차적으로 여기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여기를 찾는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죠. 아, 도시지역이 그런데 10%도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없다. 9.57%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부안 같은 경우에 관광의 축이니까 아, 모든 게 가능하겠구나 느낍니다. 제가 없는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91% 가까이 90.9%가 이 도시지역에 산다는 건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해야 되겠네. 이제 감 다 잡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의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저렴한 쪽으로 비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찾고 많은 평수를 차지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내가 정말 50평의 가치와 5,000평의 가치는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저는 저한테 1,500평의 땅이 있는 게 있고 50평짜리 새만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치로 보면 새만금에 제가 사둔 50평의 가치가 어떤 걸로도 지금 환산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 자리에 내가 마냥 사둔 곳에 백화점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평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50평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된다라는 거를 완전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분명히 지금은 새만금에 와도요, 이렇게 다 논밭이에요. 도로가 지금 이건 좀 나 있는 편이네요. 그런데 지금 10년 뒤에 모두 그 똑같은 논밭이지만 아파트 들어간 땅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명품 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 되고, 안 된다면 함께 조언을 구해서 이런 땅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용도는 사실 이건 처음부터 도시 지역의 2종 일반 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미 2종 일반 주거 0.45%에 포함됐던 땅이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조금밖에 없는데 여기에 아파트나 주택이 주거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나는 싸고 많이 가져가겠다 한다면, 이제는 제가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심을 잡으시고 목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부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시는데, 제가 토지 투자의 수익률을 분명히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3배. 도시계획이 지금 발표를 하면 최하 3배, 그리고 또 여기에서 3배, 3배씩 해서 최고 27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6년 내외로 이거는 가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5년, 6년 내외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땅으로 가고 싶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목표와 목적과 토지 투자하는데 정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만큼의 기간을 두고 설정을 해서 하게 좋은지 다시 한번 본인이 이걸 그려보시면 본인들의 부자의 꿈에 그려지실 겁니다. 내가 이런 코너의 땅에 딱 100평 있으면 이 건물 올립니다. 더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입지겠죠. 무조건 길이 있다고, 어떤 길이 여기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를 분석하는 빠시기는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나는 건물주까지 토지로 꿈을 꿀 수 있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적인 꿈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토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토지쟁이 빠시기, 건물주가 될 수 있다. 토지로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쟁이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